구약성경 12권의 역사서 중 마지막 역사서이자 전쟁포로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 내용 중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배경인 페르시아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6세기 무렵 고대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했죠.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했던 고레스 왕과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죽자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제국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제국의 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다리우스 1세 대왕이었죠. 시간이 흘러 다리우스 1세도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맏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도성인 수산에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왕은 모든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 신하들을 몽땅 초대하여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갑자기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벌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통치 초기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집트와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인 것은 자신의 승전을 축하함과 동시에 왕국의 힘과 부요를 널리 과시해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180일간의 성대한 잔치가 끝나자 그는 곧이어 수산의 백성들을 위해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후원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빈부귀천을 떠나 모든 백성들을 불러들여 술을 풍성하게 내렸죠. 그날은 정해진 음주법을 따르지 않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술을 마시며 흥겹고 떠들썩한 자리가 계속됐습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인 7일째 되던 날, 왕은 술 기운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 내시 7명에게 왕후인 와스디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왕후를 뭇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여 자신의 권세를 뽐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내시들의 말을 전해 들은 와스디 왕후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후도 이미 왕궁 안뜰에서 여인들을 위해 베푼 잔치를 즐기는 중이었고 술에 잔뜩 취한 남자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것을 왕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수많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호기롭게 시작된 잔치가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왕은 곧 벼슬이 가장 높은 7 대신들과 함께 와스디 왕후의 처벌을 논의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재판에 대해 잘 아는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페르시아 왕실의 관례 때문이었죠. 그때 대신들 중 한 명인 무무간이 왕에게 아뢰기를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닌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왕후의 행위에 대한 소문이 여인들 사이에 퍼지면 다른 귀부인들과 여인들 역시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왕후의 자리를 더 훌륭한 다른 여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 칙령이 나라 곳곳에 선포되면 신분이 높건 낮건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대신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이 일을 빌미로 왕후와 그녀의 추종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 말에 동의하였고 즉시 그대로 시행하기로 마음먹죠. 곧 왕후는 폐위되고 전국의 모든 지방에 각 가정마다 남편이 집을 주관해야 하며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칙령이 선포됩니다. 4년의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자 왕은 조금씩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일과 그것으로 인해 전국에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복잡한 심사를 눈치챈 측근들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만일 와스디 왕후가 복이 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니까요. 대신들은 급히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여 왕을 모실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새 왕후로 삼으시옵소서.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이번에도 그대로 행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그때 페르시아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 그 지역들을 페르시아가 정복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도성인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죠. 그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를 일찍이 여의어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길렀습니다. 이 하닷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당시 에스더의 나이는 20세 전후로 흠잡을 곳 없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처녀였죠. 이윽고 왕후 간택령이 전국에 공포되고 각 지방의 관리들은 많은 처녀를 뽑아 도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처녀들 중에는 물론 에스더도 있었죠. 궁녀를 관장하는 내신 헤게가 처녀들을 관리했는데 아름다운 용모의 에스더는 바로 헤게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고 왕궁에 7시녀도 주었으며 후궁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죠.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당부에 따라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혈통을 감추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궁중에는 유대 민족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반유대인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에스더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길러준 모르드게의 말을 잘 지켰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를 어찌나 각별히 생각했는지 궁에 들어간 에스더의 안부가 궁금해 날마다 후궁들 앞을 기웃거릴 정도였죠. 처녀들은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 1년 동안 몸을 가꾸어야 했는데요. 그 후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가 되면 처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어 한껏 치장한 후 왕궁으로 가게 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처녀가 왕과 동침한 후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내시 사하스가스가 처녀를 별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왕이 그 처녀를 다시 지명하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평생 별궁에서 후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죠. 마침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고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했을 뿐 다른 것은 전혀 걸치지 않았는데도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월에 에스더가 왕의 침전으로 불려들어가고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마침내 왕은 에스더를 새 왕으로 삼고 에스더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상을 크게 내리기도 했죠. 이렇게 에스더는 제국 최초로 유대인 출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은 아직 비밀이었지만요. 한편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는 정부의 말단 관리로서 왕궁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죠.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왕에게 원한을 품은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는데